네, 지금부터 주도 섹터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수의 분위기가 최근 계속해서 좋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해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나 싶었었거든요. 변동성을 보여서. 근데 그걸 좀 소화를 하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진짜 작년 그 11월, 12월 때랑 완전 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수는 사실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2,600 돌파하고 어저께 이제 오늘 혹시 조정받지 않을까라도 저도 생각했지만 네. 2,62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대형주, 큰 주식들이 사실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스물스물 오른다? 정말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테마주 형성으로 오르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우선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이쪽은 또 매수세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와 달리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는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소위 말해서 하나그룹주로 우르르 몰렸다. 오늘 네.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두산그룹주로 우르르 몰렸다. 이렇게 사실 포트폴리오도 지금하고 딱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도 방산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제 조선 되게 포트폴리오가 지금 맞고, 사실 두산도 오늘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그룹주까지 해가지고 오르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산업도 맞고 시장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로도 지금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산업군들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매수세까지, 그리고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스닥에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메타까지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진출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그냥 다 진출하는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가정용 로봇 내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거는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부분 때문에 경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이제 글로벌 IB가 발표한 그래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사업군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배터리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미국 기업이었다는 거 보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더라도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적용되는 게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일부 로보틱스 제외하고는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관련만 엮이면 주가는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팔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테마로 있어서 급락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먼저 사고 늦게 파는 전략을 펼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받았다고 빨리 팔기보다는 혹시라도 안 되면 분할 매도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진출하니까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 시장의 선택을 받은 섹터들이 바로 조선, 방산, 로봇 등등이 될 텐데, 우리가 최대한 늦게 팔자.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이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지점장님께서 관심 섹터로 가지고 오신 쪽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방산이에요. 네. 말 그대로 여긴 진짜 축제 분위기인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모두 다 신고가 영역입니다. 최대한 늦게 팔자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과연 올해 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는 이제 항상 일렬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이제 굴곡을 구리면서 이제 올라가겠지만,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아마 올해 내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방산이다 그러면 사실상 약간 보안이 되게 위주되고, 국내 산업은 사실 국방부가 만약에 수주를 넣으면은 마진율이 5%,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5% 내외로 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이익 크게 못 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수주하면 또 몇 년간 일거리가 있지만 수주하지 못하면 또 이제 좀 도태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로 인해서, 그리고 글로벌로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특히 방산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우선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중동 쪽에서부터 큰 대규모 수주를 시작해서 동유럽에 대한 부분, 지금 동아시아까지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글로벌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좀 가성비로 유명한 한국 K방산으로 인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수주전이라든지 수주 소식은 들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뭐 수주 잔고만 봐도 과거에는 막 그 10조, 뭐 1년에 10조 정도 되던 게 그 7개, 상위 7개사에서 이제 2023년 같은 경우 22년에 82조, 23년에 95조, 24년에 105조. 그러니까 뭐 올해는 아마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레드백이나 K9이나 K2라든지 이런 지상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MRO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뭐 수상으로서도 굉장히 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직 가장 좀 안타까운 거죠. 방산지 중에 유일하게 못 가고 있는 항공우주. 네. 계속 수주가 지연돼 있기 때문에 네. 항공 쪽에 대한 부분이 약간 생각보다 민감한지 좀 수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수주가 물꼬만 트면은 실질적으로 좀 세게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주 물꼬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급등을 하더라도 따라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가 근데 안 나오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연기된 거지 이게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충분히 이제 뭐 수익 실현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사는 수주 잔고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계속 이연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과거에 국내 국방부의 이제 뭐 수주에서 마진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 통해서 마진율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번에 하나 에어로도 실적 발표 보면 와 30%까지 늘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게다가 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어서 뭐 실적 계속 잘 나와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올해도 계속 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와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뉴스도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소 좀 소외됐던 것 같았던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좋은 시세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볼 텐데 바로 원전입니다. K원전도 한때는 참 미운 오리 같은 존재였잖아요. 네. 뭐 원도속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싹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묵직한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신고가를 쓰는 등 연이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원전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믿어도 괜찮을까요? 예, 뭐 사실 뭐 논란 며칠 전에만 해도 뭐 폴란드에 대한 부분 좀 논란이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체코에 대한 뭐 협력 기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확고하게 체코 원전의 본계약 통해서 확고해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오르는 부분도 있고 어제 트럼프가 이제 SM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뭐 최대한 뭐 늘리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뭐 폐쇄됐던 것도 다시 살리겠다라는 부분 이러한 얘기를 이제 행정명령 통해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SMR을 하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그리고 그 원전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전은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됐을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이 있고 주가 상승도 되게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 이제 뭐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랑 맞물리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 때문에 우려가 이번에 폴란드도 아마 정치적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선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른 우려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환경으로 보느냐 아냐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원전의 정치적 이슈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글로벌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대안이 없습니다. 뭐 SMR 그리고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저렇게 이제 치고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로 쫓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국내도 약간 이제 뭐 국내에도 사실 정권이 수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즘 최근의 발언을 보면은 국방도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원자력까지도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는 정치적 이슈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지금 뭐 AI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밸류가 주가가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싸져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우진이라든지 뭐 수산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부자재 기업들도 생각보다 밸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잘 나오고 있고 게다가 플러스 뭐 해외 원전 올해 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그 오류기도 있고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입찰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또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또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싸져 있는 뭐 우진 뭐 이렇게 수산 인더스트리 쪽으로도 좀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이제 중견기업으로도 봐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원전주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도 기대할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 좋을까요? 잠깐 이제 언급했던 이제 우진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우진은 이제 계측기 하는 회사입니다. 화력발전인지 뭐 발전소에서 이제 계측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자력 계측에서도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굉장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익은 좀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SMR로 변환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사용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쓰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용으로는 되게 좀 약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오히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동률에 따라서 이게 매출이 되게 연장이 되고 이익이 연동이 되는데 가동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올해 이제 나올 신규 원전이라든지 혹시라도 지금 본계약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체코 원전이라든지 이러한 해외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상황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붙은다면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도 될 기업 같습니다. 네. 실적 우상향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우진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장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2월 4일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가온전선이요. 두 자릿수 상승률을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또 6만 원을 뚫어냈거든요. 최근에 그 박스권 횡보를 뚫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전력전선은 근데 이제 변압기 먼저 이제 먼저 들어가죠. 사실 네. 뭐 전력 들어가면 변압기 들어가 그다음에 전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력전선 관련 주는 빠지면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네. 지금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나도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사실 미국발 매출이 큰 쪽이 굉장히 좋은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S 일렉트로닉에 있는 미국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영업이익이 400억이 증가하는 효과를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3자 배정으로 이제 지분을 이제 LS 일렉트로닉에 넘겼고 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기존 사업에서 400억을 벌고 있는데 미국향으로 400억을 추가된다. 그러면은 바로 800억을 버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뭐 점프업 됐죠. 영업이익이 점프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상승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 봐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뭐 최근에 메타 관련돼서 이제 해적 케이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며칠 전에 이제 좀 큰 뭐 LS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위쪽 그룹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관세를 붙인다 그래도 매출이 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요. 관세를 그렇게 매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전력, 조선에 대한 도움 필요하고 오늘 원전도 얘기해서 혹시 네. 뭐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원전도 이제 한국에 이제 러브콜을 보낼까에 대한 부분도 네. 기사로 좀 나온 부분도 있고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려감,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감, 관세가 높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경쟁사께 팔려야지 이제 좀 관세에 안 좋은 부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전선 올해 LS도 마찬가지, LS 일렉트로닉도 마찬가지지만 뭐 올해 빠질 때마다 사야 될 것 같고요.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늦게 팔아야 되는 팔까 말까 고민할 때 네. 늦게 파는 걸로 이제 올해 갖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수요가 뒷받쳐주고 있는 만큼 전력 설비는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되고 최대한 늦게 팔아야 되는 섹터다.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 판교지점 황재수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